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나스닥은 마이너스 이제 2.28%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워낙 최근에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마이너스 2% 정도는 약간 뭐 심리적으로 뭐 보합 정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제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까지 빠졌다가 양전하는 뭐 엄청난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워낙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이제 쉬었다 가는 구간이 좀 필요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시장 참여자들도 요날 이제 월요일 날에 뭐 시가나 저점을 깨고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는 형태가 나오지 않으면 이 정도면 충분히 바닥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국장에서도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생각 정도는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장 열리기 전에 미국 선물도 이제 상승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오전 흐름은 좀 나쁘진 않았었죠. 일단은 나스닥은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요. FMC 회의가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될 건데 보통은 FMC 회의를 앞두고 좀 예를 들어 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FMC 회의가 열리게 되면 뭐 그동안 쭉 했었던 완화적인 그러니까 뭐 비둘기적인 기조를 유지를 한다고 해도 이게 호재로 받아들여지면서 더 올라가진 못하지만 반대로 조금이라도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급락이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대로 반대로 해석을 하면 F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지금 엄청난 이제 가속도가 붙으면서 급락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월, 그러니까 기간으로만 따지고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 역대 일곱 번째라고 합니다. 예전에 뭐 이제 대공황 때 뭐 2차 세계대전, 뭐 블랙 먼데이, 그리고 뭐 코로나 뭐 해가지고 뭐 몇 개 없다고 해요. 이번이 이제 그 단기간에 빠진 낙폭으로만 보면은 일곱 번째라고 할 만큼 굉장히 속도가 급하게 이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대 심리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높은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FMC가 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정말 조금이라도 완화적인 시장을 정말 살짝이라도 달래주는 스탠스가 취해지면 그때는 이제 급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대로 뭐 이런 상황에서 더 시장을 옥죄이는 매파적인 발언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이제 스탠스를 그냥 유지는 하되 조금 이제 립 서비스 정도 해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오늘은 최소한 양봉 하나는 뽑아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방송 키는 이제 딱 시점부터 갑자기 미선물이 떡상을 일단은 좀 하고 있고요. 저희 국장 장 마감할 때가 0.5% 정도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요 정도 수준만 유지해줘도 일단 갭이 한 0.7% 이상, 1% 내외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고, 이런 상황에서 갭 떴다가 반등 좀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죽기는 너무 좀 비이성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래도 마음 놓고 잠을 잘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뭐 기술적으로도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폭락이 나오게 되면은 거래량이 최대로 좀 터지면서 변동성이 최대로 높아지는 캔들 하나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날 살짝 이제 거래량 죽이면서 방향을 돌리기 위한 하루의 준비를 한 다음에 이렇게 바닥을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는 괜찮다. RSI에도 푹 이제 웅덩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미국장은 야, 인간적으로 반등 한번 나올 때는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국장 같은 경우는 오늘 그러니까 미국장이랑 거의 같은 패턴으로 저는 가려고 생각을 했다고 봤습니다. 어제 이제 거래 대금이 조금 이제 아쉽긴 해요. 좀 더 터졌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이유가 좀 투매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거래 대금이 확 터져주는데 지금 투매가 안 나오니까 질질질 계속 흐르잖아요.
어찌 됐건 이제 그러니까 바닥이라기보다는 반등이 나오는 시점 정도를 우리가 항상 말할 때 이런 어떤 봉 길이가 길어지는 이제 장대 음봉이 중요한데 어제 나왔고 오늘 뭐 미장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오늘 만약에 이제 요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하루 정도는 이제 돌리는 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 너무나도 예쁜 바닥 시그널인데 저는 이제 한 1시 정도까지는 야, 내일은 진짜 반등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때까지 흐름이 너무 괜찮았거든요. 물론 외국인의 이제 매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오늘 하루는 어떤 뭐 급등보다는 내일의 반등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하루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한 2시 넘어서 가지고 이렇게 900포인트 좀 돌파해주고 살짝 눌렸다가 내일 이렇게 다시 가면 되겠다. 그렇게 봤는데 어, 생각지 못한 타이밍에 갑자기 여기서 이제 꺾어요. 그래서 여기서 꺾이면 안 되는데 한 번 더 접고 가려나?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되는 건데 근데 또 시간은 또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접어서 또 언제 올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121선까지 깨고 뭔가 투매 형식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뭔가 악재가 있을 때 내리는 이제 형태로 봤거든요. 오전에는 이럴 수 있는데 오후에는 이런 형태가 많이는 안 나오니까. 근데 미국 선물도 이때 당시에 뭐 그냥 견조하게 0.5%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뭐 뉴스 찾아봤는데 별거 없고, 뭔 뉴스가 있으면은 당연히 미선물 먼저 하락을 했을 거니까. 그래서 뭐지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가총액, 야, 진짜 이건 좀, 오스템만큼이나 좀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시가총액 지금 이제 잠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치고 1위까지 했었던 기업이잖아요.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내부자 거래 혐의로 악재가 좀 나왔는데 시장도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투심이 진짜 거의 지금 밑바닥인 상황에서 이런 악재 터지면 보통장에서 10% 빠질 거 오늘같이 이제 뭐 20% 이상 이렇게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1월 달은요 진짜 2022년 1월 달은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있어서 뭐 그냥 뭐 역사적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진짜 금융 후진국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준 진짜 치욕적인 한 달이라고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저도 이제 저희 선배님들이나 뭐 이제 부장님, 차장님들이랑 얘기 한 번씩 나누면 진지한 토론을 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옛날에는 이제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오는 거라고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근데 최근엔 솔직히 북한 때문에 우리 증시가 이렇게 기나긴 시간 동안 2020년 코로나의 어떤 특수장을 제외하면 왜 이렇게 못 올랐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기업의 뭐 투명성에 대한 어떤 결여,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들이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태도, 개인 주주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항상 기업들이 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하면 이제 극대화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정말 보편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게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것들인데 우리 증시는 솔직히 그런 거 별로 없죠. 그냥 배당금이나 좀 주고 말아버리고. 약간 좀 기업의 오너들이 이 금융 시장과 개인 주주들을 동반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정말 뭐 돈을 조달하고 엑시트하고 물량을 뭐 떠넘기고 그러니까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뭐 대부분이라는 표현은 좀 죄송할 수도 있고 참 많은 기업들이 거기다가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일이 1위 기업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분식회계 논란으로 지금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고
이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은 공장 화재 이런 거는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쳐도 내부자 거래라니요. 뭐 핫바리 잡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20이었나요? 횡령. 신라젠이 예전에 시가총액 몇 위까지 갔었죠? 3위까지인가 갔었나요? 상패. 뭐 바이오 기업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뭐 주식 시장 참여자로서 존재하는 뭐 한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이제 뭐 저 이제 증권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도 참 우리나라 이제 주식 시장은 아직도 이제 금융에 한정 지어서는 후진국인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참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결론이 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좀 많은 시간이 이제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도 워낙 안 좋고 그래서요. 다시 좀 돌아가 보면 그래서 이제 오후장에 이렇게 이제 갑자기 밀리면서 그동안 이 하락에서 보이지 않았던 보통 우리가 국장에서 바닥이 나올 때 캐치할 수 있는 시그널 중에 하나가 일단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질질질질 흘러내리면서 개인의 투매가 나와줘야 결국은 바닥을 잡거든요. 이것도 좀 슬프죠. 근데 개인들이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물량을 던지고 있다라는 느낌은 사실상 계속해서 받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장에는 이거는 약간 좀 개인들이 진짜 버티다가 못해서 에코프로비엠 악재까지 나오니까 던지는 듯한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혹시라도 진짜 하루 더 빼면 진짜 투매가 엄청 쏟아질 거거든요. 반대 매매도 엄청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조만간 그러니까 뭐 저번 주인가요? 그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명절 그러니까 구정 연휴 전후로 시장은 진짜 그 피크를 찍고요. 하락에 대한 피크를 찍고 명절 연휴 지나고 나서 아마 2월부터는 뭐 그렇다고 이렇게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고 뭐 반등했다가 또 다시 이렇게 조정받았다가 하면서 좀 바닥을 다져가는 물론 반등 나왔다가 한 번 정도는 더 이렇게 밑으로 뺄 수도 있겠죠. 아무튼 2월 달은 그래도 1월보다는 조금 나은 그리고 3월 달은 이제 다가오는 뭐 이제 4월 정도부터의 그나마 좀 상승 흐름을 준비하는 그런 달 그리고 한 4월부터는 1분기 넘어 이제 2분기 정도부터는 그래도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하다가 조금씩 상승 흐름을 좀 가져가 주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뭐 하락 추세가 완전히 이제 돌아서면서 완전히 이렇게 진짜 폭락 장세로 들어가지 않을 거라면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될 큰 조정이다. 여기서 연준이 뭐 계속해서 더 돈을 풀고 해가지고 진짜 시장이 미쳤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더 상승을 해놓고 여기서 정말 이런 식으로 뭐 만약 이런 구간에서 더 이제 투매가 나왔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가니까 야 역시 시장 더 가네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레버리지 더 쓰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불안불안한 요 정도 구간에서 조정이 나왔다가 마무리되는 게 오히려 뭐 멀리 보면 좀 나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시황 맞춰보도록 하고요. 이제 곧 바로 테마랑 관심 종목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